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글 자판. 예. 한글 자판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판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익히는 프로그램 있죠? 예. 네. 한글 타자 연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아야 어여 뭐 우유 의 뭐 이런 거 치다가 보면 기본 자리 뭐 이런 거 치죠. 치다가 이제 한 글자씩 치고 그리고 단어 치고 게임 좀 하다가 단문 치고 그리고 또 장문 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자판을 보지 않아도 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자판을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느낌에 맞춰서.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글 자판을 숙달시키고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사실은 굉장히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암기하거나 풀어야 되는 거라면 아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말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누구나 자전거 탈 수 있죠. 머리가 나쁘면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닙니다. 네. 연습하면 다 탈 수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머리가 나쁘다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하고 상관없이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언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습합니까? 한국에서? 외워서? 연습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대상이 왜냐면 없네. 미국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니까 연습하기 싫어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한국에서는요. 영어를 사용할 환경이 되질 않아요. 누구는 뭐 영어에 빠뜨려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예. 빠질 바다는커녕 저기 목욕탕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글 타자 연습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선 저절로 되는데 주변에서 사용하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은 바로 한글 타자 연습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차용했냐면 아기가 언어를 배운 데서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된 방법이니까 그대로 하면 누구나 다 되겠지요. 될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저는 이름을 문답영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전환영작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자, 모국어식 영작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국어식 영작법.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모국어식 영작법이냐. 보겠습니다. 자, 아기가 말을 배우는 방법.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아기가 봅니다. 자, 아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셋째입니다. 셋째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사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과 보고 이럽니다. 아이 있으시죠? 예. 네. 사과를 보고 이런 경우 있죠.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지 승질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기가 소리를 빽빽 지르면 나타나신 분이 항상 있어요. 예. 물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애가 소리 빽빽 지르면 저희 와이프예요.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사과 줄까?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얘기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사과가 이쁘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사과 갖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과 줄까 하면서 사과를 줍니다. 아기가 더 이상 안 합니다. 사과를 더 잡아요. 그 다음에 를 안 해요.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과 줄까 하면서 사과 주니까 어때요? 사과 줄까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익힙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비행기. 그죠? 외웠습니까? 안 외웠어요. 저절로 떠올라요. 연상되는 거죠. 빵빵! 자동차 떠오릅니다. 외운 적 없어요. 저절로 연상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과 줄까? 하면서 엄마가 사과를 주니 이건 사과구나. 줄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는 자동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는 얘가 한국말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못 알아먹는지 알아요. 못 알아먹는지. 네, 못 알아먹는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습관상 가르치려고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습관상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한테도 막 말을 해요. 배고프지 멍이야? 밥 줄까? 멍이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멍이도 알아먹어요. 그죠? 예. 강아지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그러니 사람은 그 방법을 알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이런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 줄까? 하면서 사과를 줍니다. 자, 그런데 실제 대화는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아기가 말을 합니다. 사과 줘요. 아기가 말을 할 때, 아기가 한 거는 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아니요. 아니지요. 아기가 얘기한 건 뭐예요? 사과 줘요. 사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인지 언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인지 언어가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많이 듣다 보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을 해요. 태어나는 순간 울죠. 고통이나 통증이나 뭔가 이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이라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아기는 울음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합니까? 아기가 울어요. 예, 처음에 엄마가 물어봅니다. 젖 줄까? 배고픈 줄 알고 젖 줄까? 하고 젖을 딱 드립니다. 안 빨아요. 예? 그러면 똥 쌌니? 그 기저귀를 봅니다. 예. 아기가 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나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국어 어법에 맞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을 하고 있고요. 말을 해서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왼손으로 글씨 쓰고 싶으면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되는 것이지 오른손으로 잘 숙달돼서 쓸 수 있으면 왼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말을 하세요. 많이 들으면 언젠가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요. 말을 해야 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잘 치는 거 옆에서 본다고 보고 되는 있으면 거지. 잘 칠 수 있나요? 아니요. 될 턱이 없죠. 될 턱이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인인 경우 외국인이 앞에 있어요. 아기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창피하니까. 그만큼 지능이 발달했으니까 아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용감한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혀야 되는데 성인인 경우 부딪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모국어 습득하는 방식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단코 언어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기는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얘기는 사과줘요 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달라요. 다른 영어 언어학습법하고 다른 점이. 다른 영어 언어학습법은 그가 말하는 게 뭔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는 언어가 아니야. 얘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지만 저는 어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다릅니다. 자, 아기는 사과줘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엄마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과줄까? 가르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감각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네. 네라는 건 어떻게 해요? 받고 먹는 걸로 표현합니다. 아기는 사과줘요? 엄마는 사과줄까? 네.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런 대화는 어느 언어든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과줘요. 서술형입니다. 사과줄까? 의문이요. 그렇죠. 의문형이에요. 아, 희한하네. 아기는 형성문. 엄마는 의문문이네. 여기 뭔가가 있을까?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잘 아시는 뉴턴 아시죠? 뉴턴.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왜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진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별은 왜 안 떨어지지? 더 높은 곳에 있는데.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10년을 해도 사실 어려워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런데 조혜련이는 작사 일본어를 하는 책도 만들었죠. 예, 6개월 만에 일본어 잘하게 돼가지고 NHK 나가가지고 코미디 쇼를 합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언어 천재가 된 걸까요? 조혜련이는? 만약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아기들은 언어 천재라서 말을 잘하게 되는 건데 저절로 어른이 되면 그 언어 습득 장치가 사라져가지고 언어 천재가 아니어서 학습을 해야만 하고 굉장히 어렵게만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조혜련이는 6개월 만에 일본어를 잘 하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일본어를 공부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언어 천재가 되는 걸까요?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못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먹어서 언어 습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아니거든요. 습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의 원어민하고 차이 없이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IQ를 가진 소유자들이냐? 연구해보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하게 됐어요. 자, 아기들의 언어 습득 방법은 무엇인가? 뭔가 배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가 영어를 할 리가 없어요. 한국어를 하죠.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뭘 배우는 건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 건가? 가만히 분석해보니 애기는 어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만 한 건가? 가만히 분석해보니 어를 한 게 아니었어요. 소리는 어였지만 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였고 근데 의미를 분석해보니 아기는 평서문, 엄마는 의문문. 엄마가 평서문일 땐 아기가 의문문.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뭘까? 살펴봤습니다. 한국어 사과 줄게를 의문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죠. 사과 줄까? 사과 줄래? 사과 줍니까? 사과 줄래요? 주까지 갔습니다. 뒤에 뭐만 달라지죠? 조사. 의문형 어미. 어미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조사. 조사, 어미. 그렇죠? 그래서 의문문을 뭘로 만들어요? 어미. 아, 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를 아기는 의문문 만들기 연습으로 익히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는 어떤가? I will give you an apple. 의문문. Will you give me an apple? 이렇게 되거든요. will이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그렇죠. 아까는 어디 있었습니까? 두 번째 번째. 있었죠. 말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순. 어순. 아, 어순이 중요한데 의문문을 어순을 변경함으로 만드네? 아, 어떤 언어든 의문문 만들기로 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적 요소를 트레이닝하는구나. 를 알게 된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걸 이름하여 묻고 답한다 해서 문답 문답, 영작. 영작. 쉽게 얘기하면 의문문 만들기.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의문문 만들 때 어미를 체득을 해야 되고 영어는 의문문 만들 때 뭘 체득해야 돼요? 어순. 어순을 체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 점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이전에 앞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문답 영작을 통해 모국어 어휘와 어법을 느낌으로 체득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의문문 만들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의문문 만드는 방법 이렇게 배웠어요. 자, 조동사하고 비동사는 도치. 바꽃돌자 둘치자예요.
바꾼다는 얘기죠, 순서를.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do, does, did. 이걸 문제에 두죠. 이걸 소위 두더지라고 합니다. 네, 두더지. 이렇게 만들까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예. 한국 사람이 그러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 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렇게 항상 먹고. 도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은요. 빵을 나는 좋아해. 좋아해 나는 빵을. 단어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같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뒤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말의 수사법 중에 도치법이 있어요. 강조하는 법 중에 도치법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봅시다. I love bread 하고 bread love I. 의미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영어에는 도치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앞서거나 뒤서거나는 가능해도 그 문장 안에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치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애기가 말을 할 때, 아, 이건 일반 동사구나. 일반 동사니까 두더지를 붙여야 되는구나.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는데 일반 동사니까 두더지를 붙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말하겠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결탄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 단계로 생각할 수 없어요. 직감적으로 붕어하면 비행기가 떠오르고 멍멍은 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올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원 문장은 이거니까 아 이건 조동사네? 아 그럼 도치시켜야지? 아 그러면 주어 동사 바꿔야 되지?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문법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이런 규칙이 있더라는 거지.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어때요? 어순? 어순 없다,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죠? 우리는 생각나는 순서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면은 모국어 습득하는 방식대로 영어가 습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르치는 영문법에서 의문문 만들기는 그다지 큰 비중이 없어요.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만 얘기해주지 뭐 만들기 연습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봅시다. Can you swim? 의 can과 Yes, I can swim. 의 can. Can you swim의 can과 Yes, I can swim의 can은 같은 can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네. 네, 미나 씨는 같다고 생각하고 일상 씨는 네, 약간 다른 것 같네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수영하니? 라고 물어본 것 같고 나는 수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네, 의미는 그러네요. 다른데, 네. 여기 이 can you swim의 can과 yes, I can swim의 can은 같은 can이냐는 네, 얘기예요. 같네요. 예. 그렇게 물어보면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그렇죠. 거겠죠. 네.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발음이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발음이 같으면 의미가 같다. 이 모국어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발음이 같으면 의미가 같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기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발음이 다르면 의미가 다르겠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Can you swim의 can과 Yes, I can swim의 can은 같은 can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Can you swim? Can 올라가죠, 그치? Yes, I can swim. Can 내려갑니다. Can? Can. 발음이 같아요?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두 분이서 같이 주무시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일상씨가 안 보여요. 일상씨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화장실에서 중요한 일을 보고 계셨어요. 일상씨가 얘기합니다. 똥 싸. 그랬더니 미나씨가 얘기합니다. 똥 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상씨가 말한 똥 싸와 미나씨가 말한 똥 싸는 같은 똥 싸인가? 같아요, 달라요? 뜻은 같은데 네? 의미가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똥 싸? 는 똥 쌉니까? 이런 얘기고 똥 싸? 똥 싸요 라는 얘기잖아요. can?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 can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자 미국 사람처럼 의문 만드는 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I will go home. 나는 집에 갈 거라는 얘기죠. 나 할 거야. 뭘 해요? 가는데 집으로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will 쓰게 되면 문장의 첫 대 두게 되면 문제 두게 되면 will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 뭘 할 건지 설명해 주는 구조인 거예요. will 할 거야? You go home. 네가 가는데 집으로 말이지. 이렇게 덧붙여 설명해 나간다. 제가 요거 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에서 3년 사이 걸렸는데 저도 이제 문자만 보면은 똑같은 스페링이니까 방금 전 단어를 덧붙여 설명하는 거라고 하면 평서문일 때는 주어를 조동사가 덧붙여 설명하는데 의문문일 때는 조동사를 주어가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렸나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영화를 보는데,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 미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너 그 남자하고 잤니? 하면서 did?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의미로.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did. did. did? 했더니 did, I did.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이거였구나. 아, 내가 발음은 안 듣고 그러니까 발음은 눈여겨보지 않고 문자만 보고 있었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 죄다 올라갑니다. 네. 예, 올라갑니다. 그거를 뒤에서 덧붙여 설명하는구나. 어법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모국어법 어순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아, 이걸 알게 된 거죠. 아까 어순까지 10년 걸렸고요. 국어에 한 2년 걸렸어요. 한국어에 어순이 없다고 아는 거가 10년 걸렸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10년 걸렸어요. 예. 세상에 너무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뭐죠? 거울 효과. 예. 거울 효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언어를 내가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의문문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예. will 할 거야? 뭘 할 거요? 이거 네가 가는데 집으로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can은 뭘까요? 그러면 can 할 수 있어? 라는 얘기.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네가 가는데 집으로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must는 뭘까요? must 해야만 해? 이런 얘기죠. 꼭 해야만 해? 이런 얘기죠. may 해도 돼?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동사 편에서 자세히도 다룹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한번 봅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I will go to school. 자, 요게 do로 의문문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do? 뭐예요? You. 하니? 이런 얘기예요. 하니. do? 평소에 하니? 그런 얘기예요. do? 뭘 해요? You go to school. 네가 가는데 학교에 말이야. 장소는 학교에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es를 쓸 때는 어때요? does 이 다음에는 뭐가 와요? 주어가 He나 she. 예, 그쵸. 왜죠? 3인칭이니까. 그렇죠. 3인칭 단수형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왜요?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 그런지 외웠어요. 그죠? 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단수기 때문에. 왜 3인칭 단수형인데 s나 es를 붙일까요? 발음하기 힘들어서? 예, 단수기 때문에. 복수를 만드는 거. 예,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 상황을 그릴 수 있으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기한테 무슨 문법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단어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아기는 직감적으로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아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성인이 그 상황을 그릴 수 있으면 모를 수 없겠죠. 알 수 있겠죠. 아기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걸 왜 성인이 몰라요? 알 수 있죠. 문제는 그리지 않기 때문에,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인칭, 2인칭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인칭은 뭘 1인칭이라고 합니까? 나, 그죠? 2인칭은? 너, 너, 그죠? 항상 말은 누구하고 누가예요? 2명. 1인칭하고 2인칭. 그죠? 나와 너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예? 나는 I도 되지만 We도 되죠. 너는 You, 다 You, 단복수 동형입니다. You.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인칭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사람. 이 대하에 끼어있지 아는. 않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중에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실명을 얘기해. 예, 가명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가면. 예. 둘리라고. 네, 둘리. 예. 재밌네요, 둘리. 예. 둘리 붙인 나서. 자, 제가 얘기합니다. 둘리가 내일 결혼한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내일 결혼한다고? 예, 사실이요.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둘리가 내일 결혼한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면 다 사실인가요? 알 수 없죠. 예? 근데 둘리가 나타나서 나 내일 결혼해. 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지요. 제3자가 얘기한 것과 본인이 얘기한 것과 정보의 정확성이 같은가의 얘기예요. 다릅니다. 다르죠. 네. 제3자 얘기는 아무래도 떨어지죠.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을 새는 발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Like, likes. Love, loves. 뭉개버리는 거죠. 학창 시절에 좀 머리가 티미한 애들을 별명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선재? 그러면 선재스. 예? 그런 적 있나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어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3자인데 그 사람의 정보, 동작에 대한 정보는 좀 희미하다. 그래서 뭉개는데, 근데 제3자인데 여럿이다. 그러면 그 정보는 여전히 확실하다. 여럿이 행동했으니까.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뭉갤 필요가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네. 이렇게 어떤 토시 하나라도 느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표현할 수 없어요. 언어기 때문에. 예. 의미가 없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상 있는 단어도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뭘 말해요? 느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어 말하면서 주어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어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느낌을 말해야 되는데 느낌이 없는, 의미가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 단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인칭 단수형이니까 S 붙인다? 이거는 형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에요. 느낌은 그게 아닙니다. 느낌은 뭐예요? 희미한 정보. 확실치 않은. 예. 약간 본인이 직접 말한 거에 비해서 대화 당사자에서 말하는 거에 비해서 정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느낌입니다. 네. 예,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does, 하니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하니예요. 하는데 3인칭 단수형이 나올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뭉개지는 발음 때문에. does, do 어때요? 확실하죠? 딱 떨어집니다. does 어때요? 뭉개집니다. does 하니까 하는 얘기죠. he 그 남자가 go 가는데 또 갈 장소는 school 학교의 말이에요.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did는 뭐예요? did 봐봐요. 과거형은 드 또는 트 발음을 붙입니다. 그죠? 네. 드 하고 트를 붙이면 어때요? 단호합니다.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do 하고 did 어때요? 단호합니다. 왜요? 과거는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명료합니다. 그 어감이 바로 드 또는 트예요. 유성음일 땐 드,
무성음일 땐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d 명료합니다. 했냐?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You go to school. 네가 갔는데 장소는 학교에 말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모국어식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My dad works at Samsung. 자, 아빠는 삼성에서 일하시니 의문문으로 영어로 바로 만들어 보면요, 일상식. Do you does 아빠는 삼성에서 일하시니. 이때 하니를 생각해야겠죠. 대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시니 뭐부터 시작합니까? 의문문. 예, 그러니까 does죠. 네, does. 근데 does를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Dad. Your dad. Your dad. 예. Your dad work at 삼성. 그렇죠. Does your dad work at Samsung?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이번에 미나 씨. 아빠는 삼성에서 일하셨니? 과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Did your dad work at Samsung? 그렇죠.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Did your dad work at Samsu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삼성에서 일할 겁니까? 어떻게 되죠? Will you your dad work at 삼성? 여기 아빠 있어요? 네. 당신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할 거니 will부터 시작하죠? 네. 해보세요. Will you Will you work work at 삼성? 네. Will you work 네. at Samsung? 이거 미나 씨가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네. 네, 해보시겠어요? Will you work at Samsung? 예,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어때요? 정답이 나와서 바로 맞춰집니다. 그럼 자동으로 어법을 익혀져요. Will you work at Samsung? 이렇게 되죠. 자, 엄마는 삼성에서 일하시니? 미나 씨? Will your mother work at Samsung? 일하시니인데요. 일하시니? 예, Does your mother work at Samsung?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일상씨. 네. 아빠는 삼성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당신 아빠는 삼성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당신 아빠. 예. 네. Does your father work at 삼성? 맞습니다. 당신은 삼성에서 일할 겁니까? Will you work at Samsung? 예, 맞습니다. 외운 적 있어요? 없지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자동으로 외워지는 겁니다. 요 부분을요, 그런 효과가 있는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자, 첫 번째 거는 일상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파리행 티켓을 샀다. 영어로 해봐. 이게 뭐 기존의 방식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He bought the ticket go to Paris. 네. 어쨌거나 하셨습니다. 네, 틀렸든 맞았든 간에.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쵸? 정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He booked a ticket for Paris. 자, 이 중에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처음 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왜 말을 뭐 어렵습니까? 단어를 몰랐어요. 사실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네. 네, 사용법을 모르는 겁니다. 자, 봅시다. he는 그 남자고요. book. 책인데 어떻게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티켓이고요. 티켓의 목적지는 뭐예요? 파리예요. 그럼 여기서 book은 왜 썼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예를 들어 이 컵을 사면요. 이 컵의 소유가 누가 돼요? 산 사람이 되죠. 자, 티켓을 샀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 비행기 티켓의 소유는 누가 돼요?
한 사람이 되죠. 예.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네요. 책에 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렇죠. 적혀야 돼서. 파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파리 안 가고 티켓을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파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티켓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컵이 목적지예요. 그러나 티켓은 티켓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파리행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그 책에, 그 기록책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을 다 대부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해 가시죠? 북은 항상 북일 뿐인 거죠. 네? 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같은 단어는, 같은 발음은 항상 같은 의미이다. 그렇죠. 시스터는 항상 시스터인데 번역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누나로도 번역하고 언니로도 번역하고 여동생으로도 번역을 하는 거지요. 시스터는 항상 여자 형제라는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은 유교문화권이고 남녀 구별하고 서열 구분이 많다 보니까 호칭이 많아졌고 그 호칭을 달리 부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전 찾아보면 죄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아기가 만 3살짜리 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야,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은 항상 같은 뜻이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의 뒤에 짐 싣는 칸을 뭐라고 하죠? 트렁크. 트렁크. 남자 사각 팬티를 뭐라고 하죠? 트렁크. 트렁크. 짐 싣는 그 큰 가방을 뭐라고 하죠? 트렁크. 트렁크. 코끼리 코를 뭐라고 하죠? 트렁크. 트렁크. 그럼 트렁크는 무슨 뜻일까요? 코끼리 코? 아니면 짐 싣는 칸? 아니면 큰 가방? 아니면 팬티?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속이 빈 큰 통. 이게 트렁크예요. 우리 텔레비전 틀으라고 그래요. 번호 바꿀 때 틀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틀고 있습니까? 리모컨 버튼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틉니까? 뭘 틀어요?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옛날 흑백 텔레비전은 어떻게 돼 있었죠? 다이얼 이렇게 잡고 트는 겁니다. 틀어야 채널이 바뀌어요. 우리는 틀다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다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는 오로지 하나의 느낌이나 이미지만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추리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예문들의 쓰임새를 보면 거기서 공통된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고 그 공통된 이미지가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 3세짜리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굳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스터를 누나나 언니나 여동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샀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는 샀습니다. 어떤 티켓을 말이죠. 덧붙여서 방향을 얘기해 볼게요. 방향을 설정할 때 이제 4를 씁니다. 방향은요 8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생으로 영작해 보세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90%가 넘어요. 근데 그게 그 기존의 영작 학습법 방법입니다. 한글 주고 영작해봐. 그걸 할 수 있으면 이 책을 왜 보냐고요. 그렇잖아요. 네. 어학원에 갔습니다. 영어로만 말하라 그래요. 그걸 말할 수 있으면 거기 왜 가냐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영어로만 설명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거길 왜 가냐고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들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해 못하고 있어. 옆에 아이가 웃으면 따라서 웃습니다. 왜요? 혼자 바보 되기 싫어서. 예? 근데 선생님도 웃어요. 왜 웃어요? 학생들 중에 누가 쪼코했는 줄 알고. 학생들도 웃어요. 선생님이 쪼코한 줄 알고.
참 재밌는 세상이죠. 그리고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자, 기존의 방법들은 한글 영어로 바꾸라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영어 문장을 의문형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아기가 엄마한테 언어를 배우는 방법에서 잠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서술형 의문문인데 거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인가요? 말하고 나서 내가 어떤 말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의도가 먼저죠. 의도가 먼저죠?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해석이나 번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어 문장, 의도가 먼저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국어 학습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학습자가 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있고 그 하고 싶은 생각에 맞춰서 엄마가 스무고개식으로 물어보면서 제대로 된 표현을 덧붙여주는 겁니다. 의도가 먼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국어식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그는 파리인 티켓을 샀니? 말해봐. 의도가 먼저입니까? 표현이 먼저입니까? 의도가 먼저. 의도가 먼저죠.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코끼리 하는 거지. 코끼리 얘기하고 이런 모습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국어 학습법에서는. 이해 가시죠? 네. 예. 그 형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습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는 파리 티켓을 샀니? 영어로 해보면요. 자, 일상씨가 쭉 한번 해봅시다. 쭉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나씨 쭉 해볼 거예요. Did he book a ticket for Paris? 한번 볼까요? Did he book a ticket for Paris? 그대로 바로 올바른 표현이 나오니까 어때요? Done. 좋죠. 예, 바로 많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조종이 되는 거죠. 아기가 아 했는데 엄마가 사과줄까? 아, 이 올바른 표현이 바로 연결되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답 명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니는 빼고요. 그냥 그는 일본행 티켓을 샀어. 영어로 해보세요. He booked a ticket for Japanese. Japan. 재패니즈는 일본 사람이죠. 재패는 일본이고요. 바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he booked a ticket for Japa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그는 어제 일본행 티켓을 샀어? 하면요. Did he booked a ticket for Japan yesterday? 네, 한번 볼까요? Did he booked가 아니라 book이죠? 네. 네. Did he book 네. a ticket for Japan? 샀었어. 이렇게 안 하고 샀어. 어을 두 번 안 씁니다. 한국말도. 과거에 이미 얘기해 줬으니까 추가로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했니? Did he book a ticket for Japan yesterday? 이러면서 어법이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는 어제 서울행 티켓을 샀어? 의문문이에요. 아니, 샀어. 서술형입니다. 그는 어제 서울행 티켓을 샀어. 예, 일상시가 계속 하는 겁니다. He booked a ticket for Seoul yesterday. 예, 한번 볼까요? He booked a ticket for Seoul yesterday. Exactly right. 맞았어요. 예. 너는 내일 서울행 티켓을 살 거야? 해볼까요? 네. Will you book a ticket for Seoul tomorrow? 한번 볼까요? Will you book a ticket for Seoul tomorrow? 맞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나는 내일 미국행 티켓을 살 거야. 의문문일까요?
아니요. 나는 응. 살 거야. 이거 물음표 없는 겁니다. 네. I will book a ticket for America tomorrow. 자, I will book a ticket for America tomorrow. 배운 적 있으세요? 응? 없으시죠? 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제 일본행 티켓을 사서. I booked a ticket for Japan yesterday. 예, 맞췄습니다. 외운 적 없죠? 네. 저절로 외워지죠? 네. 예. 너는 내일 서울행 티켓을 할 거야? Will you book a ticket for Seoul tomorrow?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운 문장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려운 문장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걸 이제 미나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내 생각을 그녀에게 이해시켜야만 해. 이거 좀 황당한 겁니다. 이거. 나는 아이고 내 생각은 my idea고 그녀는 her고 이해시키는 건 understand인가?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답 영작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주어진 영어 문장이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I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her 이거예요. 자, 이것을 잠깐 설명해 주면요. I have to는 뭐 해야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get은 뭐예요? get은 이해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get의 이미지는 물론 이제 한국말로 사전 찾아보면 이해하다도 있어요. understand의 의미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저는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이미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get의 이미지는 뭘까요? 가지다. 네? 가지다. 예, 그거 비슷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get. 뭐예요? 이동해서 날아오는 고기를 걔가 확 무는 거예요. 자, 왜 코끼리예요? 코끼리, 그죠? 네. 자, 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모양이나 성질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을 표현해야 되니까 소리로 주변에 있는 상황을 소리로 흉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킨 어떤 느낌이에요? 날카롭나요? 둥탁한가요? 네, 그렇죠. 날카롭죠? 날카로운이란 뜻이에요. 음. 네? thumb 둥탁한가요? 날카로운가요? thumb 둔탁하죠. 둔탁하죠? 다섯 손가락 중에 제일 뭉뚱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네? thin, thick 어느 게 둔탁해요? 스틱. thick 두꺼운이라는 뜻이에요. thin 얇은이라는 뜻이에요. skin 얇게 느껴져요? 아니면 두껍게 느껴져요? 이렇게. 피부가 스킨이죠? slim 어때요? 얇죠? 다 그렇습니다. 소리의 모습이나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영어 음성 자체에서. 한국어도 그렇습니다. 아장아장, 어정어정. 분명히 다 다릅니다. 미국인 네이티브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느끼는 거니까. 그죠? 아장아장, 어정. 파랗다, 퍼렇다, 푸르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언어별로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그 절대 음소가 있어요. 그 음소만 알면 쉽게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 음소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개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한국 개는 멍멍, 미국 개는 와와, 한국 돼지는 꿀꿀, 미국 돼지는 오잉크 오잉크. 한국 고양이는 야옹, 미국 고양이는 미야오.
외래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고양이 놓고 묘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왜 다르죠?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왜 다르게 들립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 그거밖에 없어서. 사람 뇌는요, 소리는 귀로 듣지만 이해는 뇌로 합니다. 뇌에서 가장 가까운 소리를 대체해서 들어요. 가장 가까운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언어별로.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get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get이라는 발음을 통해서 이게 어떤 형상한지를 느낄 수 있으면, 수거나 이런 거 외우지 않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단어 형성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잠깐 동안. 자, 그러면 get이라는 건 뭐예요? get 이거예요. 이동해서 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리에 앉으세요 할 때 take your seat, take your sea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get your seat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가져와서. 그렇죠. 아, 이해력이 참 좋으세요. 의자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앉는 것은 take your seat. 단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자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이동해서 앉는 거기 때문에 get your seat 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I have to get my idea. 나 해야만 해. I have to. 뭘 해야 합니까? get 하는 것을. 뭘 get 합니까? 내 아이디어. my idea. 내 아이디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cross. 이해시킨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려운 어떤 부분을 뛰어넘는 거죠. 그게 이해잖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내 생각이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이해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across는 가로지르는 장소, 뛰어넘는 장소, 가로지르는 장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얘기예요.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목적지 나타내는 말 to, 그리고 그 여자 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I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her. 나는 내 생각을 그녀에게 이해시켜야만 해. 라는 걸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 중에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문장을 이미 보고서 문답 영작을 해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미나 씨가 해봅니다. 너는 내 생각을 그녀에게 이해시켜야만 하니? 하니부터 해야 되죠? 네. 이거 보면서 하는 겁니다. 네. 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네. Do I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her? Do you죠. do you. 예. Do you have to get your idea across to 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맞힐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맞춰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내 아내가 내 생각을 그녀에게 이해시켜야만 해. 서술입니다. 내 아내가 내 생각을 그녀에게 이해시켜야만 해. My wife has to get my idea across to her. 볼까요? My wife has to get my idea across to her. Exactly right. You did a very good job. 아주 잘했어요. 자, 다음. 당신은 당신 생각을 아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하는가? 하는가? Do you get your idea across to your son? Do you have to? 해야만 Have 하죠. to get your idea across to your son? 이렇게 되죠. 내 딸이 내 생각을 아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해. 내 딸이. My daughter has to get my idea across to my son.
My daughter has to get my idea across to my son. That's right. Good. 잘했어요. 당신 딸이 내 생각을 당신에게 이해시켜야만 합니까? 합니까? 네. Do your daughter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you? Does your daughter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you?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녀에게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내 생각을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I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her. I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her. 예,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딸이 내 생각을 아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해. 서술입니다. My daughter has to get across. My daughter has to get my idea across to my son. Oh, great. Exactly right. 다음. 당신 딸이 내 생각을 당신에게 이해시켜야만 합니까? 당신 딸이? 당신 딸이 Does my daughter have to 당신 딸이 예. Your daughter does. Does your daughter have to get my idea across to 누구요? 당신에게. you? 네. 네. 외운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네.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진 않으셨죠? 네. 그냥 단지 말하려고만 했을 뿐이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저절로 외워진다.